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백진삼에서 다시 한번 광고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백진삼 산삼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1위입니다. 일반 홍삼에도 진세노사이드가 들어가 있지만 백진산 삼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작게는 2.8배에서 많게는 무려 335배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진삼은 다시 한번 이런 분들께 강력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건강 관련 제품을 드시고 효과를 못 보신 분, 기운 없고 체력이 딸리시는 분, 맨날 그래. 잠을 자도 늘 피곤하신 이건 우리 분, 모두의 문제죠. 네. 입맛이 없으신 분. 이건 아니다. 백진산 공식 홈페이지는 이미 먼저 제품을 체험한 6,200개 이상의 후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양한 후기를 통해 효과를 확인해 보세요. 저렴하지 않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백진삼을 구매할까요? 그러니까 네, 그 이유는 섭취 후 7일 이내 효과가 없을 시에는 100% 우와, 네, 100%. 환불을 해드리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엄청난 자신감으로 중무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3+1, 5+2, 7+3 이벤트가 한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수량 부족 시 조기 종료가 될 수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개막한 K리그 1이 이제 두 번째 라운드에 들어갑니다. 첫 라운드 흥행 대박이었습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 지금 서울이 4만 관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4만 5천까지 갈 것 같다고 지금. 와, 대박이에요. 네. 또 한 번의 대박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매치업 역시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만한 경기들이 즐비하거든요. 2라운드 볼만찬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9일 오후 2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협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수협 개막전에서 인천을 1대0으로 꺾고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전북을 분석하기 위해서 주중 아침이 펼쳐진 전주성에 김은중 감독이 직접 오셨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만나봤는데 첫 승으로 분위기가 많이 올라갔다고 활짝은 아닌데 그래도 웃으시긴 웃으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협이 올 시즌 그 어느 팀보다 변화가 많았거든요. 선수단도 거의 뭐 재창단 수준으로 바뀌었고 김은중 감독도 20세 대표팀을 경험하긴 했지만 K리그는 처음이었잖아요. 데뷔전이었죠. 예, 네. 까다로운 인천 원정에서 승리하면서 새로운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수협은 이 권경을 중심으로 한 포백의 안정감을 보였고요. 미드필드진 역시 뭐 정승원, 강상윤 이런 선수들이 많이 뛰어주고 싸워주면서 확실히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김은중 감독 공격적으로 어떻게 만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반에 이제 나왔던 뭐 지동원, 몬레알, 이준석 뭐 셋 다 좀 아쉬웠거든요. 역시 후반에 나왔던 이승우, 안데르손, 이광혁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결국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이승우나 안데르손이 있었을 때 공격이 잘 풀렸거든요. 맞아요. 다 출전 시간이 늘어날 공산이 크고요. 이승우는 타박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출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북은 주중 울산과의 ACL에서 비기면서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입니다. 사실 울산전은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였고 내용 면에서도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잘했는데. 네. 네, 놓치면서 팀 전체가 굉장히 아쉬움이 컸다고 하고요. 하지만 울산전 전반이 포항과의 16강 1차전 전반을 상기시킬 정도로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얻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북은 확실히 위에서 누를 때, 같이 누를 때 경기력이 좋아요. 특히 송민규가 지금 발군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페트레스쿠 감독의 고민은 역시 다음 주 울산과의 8강 2차전이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1차전 무승부기 때문에 원정에서 펼쳐진 2차전에 대한 부담이 좀 커졌거든요. 이번 경기에 로테이션을 할지 여부에 따라 수원FC전 라인업 구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영재가 쉬었고요. 또 보아탱도 현재 훈련 자체는 90분은 다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재익과 비니시우스 선수 지난 울산과 1차전에서 데뷔전을 치르면서 예열을 했고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던 이동준 선수도 몸 상태는 괜찮다고 합니다. 홍정호 선수의 몸 상태가 변수긴 하지만 일단 검진 결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거든요. 에르난데스는 아직 힘들고요. 네. 지난 시즌 3차례 맞대결에서는 전북이 2승 1패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전북은 수협을 상대로 8승 3무 3패로 크게 앞서 있긴 하지만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경기에서는 수협이 3승 1무 2패로 우위에 있었다는 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협에서는 첫 경기 결승골로 분위기를 끌어올린 이승우가 홈에서 댄스 세레머니를 1호로 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싶고요. 전북에서 이영재 친정팀을 어떻게 상대할지 눈길을 끌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홈 2점도 있기는 한데 수협 조직력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전북 승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빠른 애가 나오면 더 빠른 애가 나오는 팀이 바로 전북이라고 보고요. 이런 옵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이죠.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김천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네, 두 팀은 개막전에서 나란히 승리를 했습니다. 김천은 대구 원정에서 1대0,
공교롭게도 울산맨들이죠. 김민중과 원두재가 득점 합작을 했습니다. 울산은 홈에서 포항을 같은 스코어인 1대 0으로 꺾고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했는데요. 김천은 일단 기세 올린 상태에서 주중에 울산전만 준비하면서 시간을 할애했고 울산은 반면에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전주에서 전북과 아침 8강 1차전을 치렀고 체력 어떤 손실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한 가지 소득은 1대1 무승부를 거뒀다는 점입니다. 스쿼드를 보면 최전방 중원 포백 골키퍼 포지션은 지난 동해안 더비와 아주 동일하게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고승범, 서령우, 이명재가 움직임이 다소 둔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고승범을 하프타임에 교체를 하면서 주요 선수들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번 김천 원정에서도 뭐 마틴 아담을 선발 투입한다거나 뭐 신입인 켈빈과 마테우스를 대비시킨다거나 풀백의 변화를 준다거나 하는 등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켈빈과 마테우스는 몸 상태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 중에 아무래도 전북 아침 8강 2차전 4강 진출도 진출이지만 이 클럽 월드컵 포인트가 달려있기 때문에 뭐 참가비만 뭐 820억인가 720억 뭐 넘는다는 썰이 있을 정도로 아주 달콤한 열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침에 힘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김천전을 넘어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리그 우승 레이스에 있어서는 시즌 초반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이제 스쿼드에 힘을 주지 않을까. 김민혁은 전북전에서 손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날 출전이 불투명하고요. 피가 되게 많이 났다고요. 네, 상대 스터드에 아마 찍힌 것으로 보이고 고승범은 부상 징후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출전에 무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이청용과 김기희는 여전히 컨디션을 조절 중이라고 하니까요. 투입 여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고요. 김천은 미드필더 김진규, 원두재, 강현묵 이 쓰리미들의 풀매 김현우까지 사실은 미드필더인 만큼 이 대구전에서 미드필더의 조직력이 굉장히 돋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큰 변화를 줄 것 같지 않고 근데 변수는 아무래도 센터백이죠. 지난 대구전에서 김봉수가 1월 신병 중에는 유일하게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원래 미드필더인 선수인데 이상민이 지금 햄스트링 부상 중이어서 김재우 센터백 파트너로 나서야 했고요. 이날 출전한 신병은 김봉수 그리고 후반 교체 투입된 최기훈 두 명이었거든요. 여기에 박수일, 박승욱은 벤치에 대기했고요. 아무래도 기차 군사훈련도 그렇죠. 있고 팀 적응 문제도 있고 당분간은 선임병 위주로 경기에 투입되지 않을까. 근데 스쿼드가 이제 뎁스가 넓지 않다 보니까 아마 대구전과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키플레이어는 김천은 원두재로 하겠습니다. 뭐 대구전에서 골을 넣기도 했고 내가 핵심인데 날 안 막았다. 이런 재밌는 인터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한 100일 정도 뒤면 전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울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홍명보 감독에게 내가 이런 선수다. 이런 걸 아마 실력으로 보여주고 싶을 것 같고 울산은 마틴 아담으로 하겠습니다. 여름에 유로 2024가 열리는데요. 지금 초반엔 선발에서 조금 빠지고 있거든요. 아마 선수 본인은 지금 몸이 근질근질하지 않을까. 그런 의혹으로 뭉쳐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상성에선 울산이 11경기 연속 무패 중인데요. 지난 2018년 3월이 김천 상무에 마지막으로 패한 경기인데 그날 상무에서 골을 넣었던 선수가 주민규입니다. 재밌네요. 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울산 승리하겠습니다. 김천 센터백 상태가 완전치 않기 때문에 울산에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요. 전력 차이가 좀 커 보입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대구전입니다. 포항 첫 경기에서 울산에 0대1로 패했습니다. 앞서 아침 두 경기를 치렀던 포항은 아직 박태하 감독 부임 후에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경기력은 큰 폭의 변화에 따른 뭐 이렇게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주전 라인이 확 바뀐 수비는 이름값이 떨어졌지만 나름 지금 3백과 4백을 오가면서 박태하 감독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고요. 네. 역시 가장 큰 공이 마침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르지가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아주 마스거리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골이 없어 골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박태하 감독이 지금 조르지 파트너로 이호재와 허영준을 번갈아 기용하면서 힘을 덜어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큰 효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백성동, 정재희가 아직 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의 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경기는 수비 쪽도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울산전에서 지금 아스프로 선수가 퇴장을 당했잖아요.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거든요. 전민광이 일단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풀백으로 뛰어야 하는 신광훈 역시 아직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라 지난 경기처럼 김윤성이나 어정원이 이 자리를 채울 전망입니다. 허리 쪽은 호재가 조금 있습니다.
오베르단이 마침내 지난 경기를 통해서 복귀전을 치렀거든요. 출전 시간을 더욱 늘릴 공산이 크고요. 김종우 선수도 이날 복귀각을 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구는 만원 관중이 모인 대팍에서 김천에 0대1로 패하면서 좀 아쉬운 출발을 했죠. 대구는 이날 김천을 거세게 두드렸지만 두 번이나 골대를 맞추는 운이 따르지도 않았고 또 마무리도 잘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경기 후반 투입됐던 세징야의 몸 상태가 올라오지 않은 게 역시 최영근 감독의 가장 큰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번 경기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대구는 몇 가지 고민이 있긴 한데 변화를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스쿼드. 네. 김천전에서도 사실 예상하는 라인업이 거의 그대로 나왔는데 현재 대구 스쿼드 자체가 그렇습니다. 뭐 공격진은 바셀로스, 에드가, 고재현, 세징야 이 정도에서 어떻게 조합을 갈 것인지 정도고요. 중원은 요시노 벨톨라 조합이 괜찮았기 때문에 역시 또 큰 변화를 주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부상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지난 시즌 양 팀은 4번 만나 포항이 2승 2무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눈여겨볼 게 2승이 모두 홈이었는데 포항은 최근 홈에서는 대구전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포항은 이호재, 대구는 바셀로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재는 지난 시즌 대구전에서 3골을 기록할 정도로 강했고요. 바셀로스는 김천전에서 비록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움직임 자체는 가장 날카로웠다는 점에서 꼽았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 양 팀이 아직 승리까지 가기에는 좀 힘이 약해 보입니다. 저는 포항승 하겠습니다. 최근 상성, 홈 2점 그리고 세징야의 좋지 않은 컨디션을 참고했습니다. 10일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2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대전 하나전입니다. 이날 매치업은 역시 김학범, 이민성 감독의 맞대결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네. 둘은 인연이 깊습니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합작했고요. 2012년 강원에서도 감독과 코치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너무나도 가깝고 서로를 너무나 잘하는 두 절친 감독이 K리그 1 무대에서 지력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두 팀 모두 첫 번째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제주는 첫 경기에서 역시 학범순의 새로운 색깔을 좀 엿볼 수 있었는데요. 남기일 감독이 다소 좀 정적이었다고 그렇죠. 한다면 네. 이번에는 좀 공을 주고 많이 뛰는 역동적인 스타일로 좀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전술적인 부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새로운 색깔이 나름 좀 긍정적이었고요. 또 원정에서 선제골을 내주고 따라가서 비겼다는 점 역시 좀 고무적인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새 얼굴도 괜찮았습니다. 김태현 선수 과감한 오버래핑 돋보였고요. 이탈로도 탈압박도 좋았고 압박도 모두 좀 눈에 띄었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볼을 거의 차지 못했다는 최용준 선수도 괜찮아 보였고요. 네. 다만 아직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보였는데요. 이탈로도 전진 패스는 좀 아쉬웠고 많이 끊겼어요. 네, 네. 서진수도 새로운 10번 롤이 아직도 몸에 착 붙지는 않았습니다. 탈레스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구자철 외에 부상자가 없는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왼쪽 수비가 다소 불안했기에 강원전에서 아꼈던 정훈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최용준 선수도 출전 시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전은 당초 추구했던 4백 플러스 점유율 축구를 내려놓고 지난 시즌 했었던 3백 플러스 압박 트랜지션 축구로 돌아갔거든요. 결과적으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이민성 감독 역시 4백 점유율은 머릿속에서 지웠다고 할 정도로 이런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던데 확실히 대전 이 축구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더 고무적인 것은 신입생들이 맹활약을 펼치면서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이었는데요. 이정택, 홍정훈, 아론으로 싹 바뀐 3백은 안정감이 있었고요. 뉴 캡틴 이순민이 중심이 된 김준범, 김한서, 3미들도 좋았습니다. 왼쪽에 박진성도 괜찮았고요. 부상에서 돌아온 구택 역시 선제골을 넣으면서 왜 이민성 감독이 티아고를 보내는 선택을 했는지 보여줬고요. 제주가 기동력으로 승부하는 팀인 만큼 주세종을 투입하는 변화보다는 아마 전북전과 비슷한 라인업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근은 부상에서 돌아오긴 했거든요. 네. 하지만 보호 차원에서 투입 여부는 반반이고요. 안토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두 팀이 5번이나 만났더라고요. FA컵. 네. 네. 2승 1무 2패로 팽팽했습니다. 제주가 골을 넣은 경기는 지지 않았고 못 넣은 경기는 패했다는 게 눈에 띄는 기록입니다. 이날도 팽팽한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저는 이탈로와 이순민의 중원 대결 그리고 유리와 구택의 결정력 대결이 이날 승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나 왜 이렇게 무승부가 많지? 양 팀의 상성상 우열을 가리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고요. 저도 무승부했습니다. 아 진짜? 제주가 홈 개막전에서 최근에 이긴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자, 5번째 경기 오후 4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네, 수요일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전 기준으로 3만 6천석 이상 예매가 됐다고 합니다. 당일 상황에 따라서 4만 명, 나아가서 4만 5천 명까지 기대할 수 있는 초대박이네. 네, 대박 관중. 작년 4월에
임영웅이 왔을 때보다 아니면 그만큼의 관중이 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크다는 거겠죠. 올 시즌 부임한 김기동 감독의 데뷔전 그리고 맨유 출신인 제시 링가드의 홈 데뷔전 아마 요게 좀 더 큰 이유일 것 같은데 그리고 서울 팬들이 기다리던 홈 개막전 여기에 하필 또 상대팀이 인천 경인 더비 혹은 인경 더비로 불리는 라이벌 의식 요즘 인천 팬들도 아주 원정 팬들도 많이 오는데 장난 아니죠. 그런 점이 아마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날은 아무래도 경기가 조금 쌀쌀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날 현장에 가는데요. 혹시 뭐 예측이 좀 뭐 마음에 안 든다거나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거나 돌은 던지지 마시고 반갑게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얘기를 보면 서울은 개막전에서 광주에 0대2로 패했고요. 인천은 홈에서 수원FC에 0대1로 패하면서 두 팀 모두 지금 이를 꽉 깨물고 이번 경기를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동 감독은 광주전에서 지난 시즌까지 쭉 있었던 선수 위주로 스쿼드를 꾸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후반전에 다시 색깔을 칠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원하는 그림으로 좀 만들었다는 점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만 놓고 보면 사실 크게 할 말이 없는 그런 경기력이었다는 점에선 어느 정도의 라인업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렇게 뭐 말하고 막상 경기 때 뭐 광주전과 비슷하게 또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건 사실 김기동 감독이 목요일까지는 바꾸는 어떤 라인업으로 준비를 했다 그래도 경기 당일 오전에라도 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너무 틀렸다고 저희를 너무 뭐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윌리안 그리고 새로 영입한 시게이로, 술라카 모두 지금 정상적으로 훈련하는 만큼 이 외국인 선수들의 어떤 투입 시간을 조금 더 늘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 안에는 물론 링가드의 선발 혹은 교체 여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욱은 광주전에서 약간의 부상을 입어서 일찌감치 교체가 된 건데 이날도 일단은 출전 여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고요. 인천은 사실 개막전에서 내용 면에서는 밀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하는 말이 이럴 때 더 애매하다. 그렇지. 이거는 비긴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진 것도 아니고 어디를 손봐야 할지 좀 애매하다고도 하거든요. 이날 보면 슈팅 10개, 유효슛 7개. 기대 득점은 0.35였지만 이 슈팅 숫자 자체는 많았고 근데 뭐 반면에 이 마지막 패스라던가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았던 건데 그래서 이 점만 좀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그대로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 한 가지 호재가 있다면 델브리지와 민경현이 이제 부상에서 회복해서 훈련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니치도 있고 여러모로 센터백과 윙백에 변화를 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 외에 신진호, 뭐 김도혁, 김보섭 이 선수들은 아직 부상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때까지는 조금 버텨야 하는 게 바로 인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양 팀은 지난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 1승 1무 1패 사이좋게 승점 4점씩 나눠 가졌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서울 기성용, 인천 이명주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양팀 대결에선 두 선수가 경기 조율하는 거를 좀 유심히 보는 편인데 개막전에서 아쉬웠던 결과를 두 주장님이 어떻게 바꿔놓을지 궁금합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전 무승부하겠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서울 승 4만 관중의 힘이 서울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는 오후 4시 30분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강원전입니다. 광주는 홈 개막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유일하게 2골차 이상 맞아요. 승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두에서 2라운드를 맞이합니다. 직접 찾아보니까 광주가 스플릿 라운드 돌입 이후에 특정 라운드를 선두로 끝마친 게 2015 시즌 3라운드 이후 9년 만입니다. 저는 아예 없을 줄 알고 사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정효 감독이 지난 시즌 3위를 하고 이번에 우승을 하겠다. 이렇게 이희균 선수 저희 인터뷰에도 좀 나오는 대목인데 우승을 노리는 팀은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1위에 바로 익숙해지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광주가 이 선두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선수들 스스로도 서울을 잡고 어떤 경기력에 대한 자신감을 아는 것도
개막전 큰 소득이라고. 그렇죠. 이런 경기 잡으면 확 올라가죠.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상대해도 우리 축구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선수단에서 다시 싹 텄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조영 감독이 짜놓은 틀 안에서 선수가 누가 투입돼도 잘 녹아드는. 맞아요. 그러니까 개개인 실력을 앞세우는 흔히 말하는 해조 축구와 정반대의 축구가 지금의 이종효 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가 지난 시즌 강원을 3번 만나서 1승 2무 근소하게 우위를 점했지만 3경기에서 양팀 통틀어서 단 3골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 시원한 경기, 속 시원한 골이 터지지 않고 광주가 강원의 이 조직력 축구에 고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축구 올 시즌에도 강원은 계속됩니다. 개막전에서도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비록 지난 제주전에선 이기진 못했지만 간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고 단단하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여기에 한국영이 이르면 2라운드, 늦으면 3라운드쯤에 지금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날 돌아올 수 있다면 중원이 한층 좀 단단해질 것 같습니다. 광주와 강원의 개막전 특징은 이렇게 이적생들의 어떤 개막전 활약이 좋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뭐 광주도 최경록 선수라던가 가브리엘 활약이 좋았다면 강원도 이상원 선수의 활약이 아주 김희석 뭐 다 김강국 다 몸 상태가 좋았죠. 그렇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이 점 역시도 지켜볼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건은 아무래도 득점력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광주는 기대 득점 1.26으로 2골. 실제 득점이 더 높았지만 서울전에서 달아날 때 달아나지 못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리고 광주 수비진도 방심을 해서 안 되는 이유가 강원에는 가브리엘이라는 괴력의 스트라이커가 있고 이상원의 몸도 가벼워 보입니다. 키플레이어는 광주 가브리엘로 하겠습니다. 1라운드 라운드 MVP죠. 네. 데뷔전에서 놀라운 드리블 능력을 맞아요. 네, 선보이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개막전에서 제외됐던 빅톨 베카 아사니도 훈련을 하면서 지금 출전 기회를 기다리는데요. 근데 개막전 멤버 구성, 뭐 조직력이 좋았던 만큼 이 선수들의 등장은 조금 더 시간도 아마 들여서 출전시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짝을 맞춰서 강원도 가브리엘로 꼽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상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주전에서 멀티골을 넣을 뻔하기도 했고 유효 슈팅도 3개나 있었고 전체적으로 강원 공격이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상원이 그러한 아쉬움을 해소해 줬습니다.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광주 승리하겠습니다. 현재 기세로는 광주가 홈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요. 광주승. 경기력면에서 광주가 낫습니다. 네. 자, 2라운드 프리뷰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 대박 관중, 대박 경기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치 않은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